안녕하세요. 놀라운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의 1골 1도움, 케인의 2골 1도움으로 전반전에 3골을 앞서가던 토트넘이 후반전 마지막 10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웨스트햄의 절실함은 극적인 3골을 가져왔습니다. 무리뉴는 웨스트햄이 운이 좋았다면 운이 좋을만 했고 토트넘이 운이 나빴다면 운이 나쁠만 했다며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맨 오브 더 매치에서 본 경기를 분석하며 혼돈의 도가니였던 경기에 대해 평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결정적인 장면은 손흥민의 교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해드리기 전에 영국 현지 해설인 BBC 5 Live 라디오에서 토트넘의 이번 시즌 우승 가능성과 손흥민 선수를 향한 현지 해설진의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멋진 활약을 지켜보며 전반전이 끝난 시점에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승에 대한 질주에 대해서 토트넘은 어떨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리그 우승 말이죠. 왜 안 되겠어요? 우리는 공격수들과 경기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왔죠. 해리 케인이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 손흥민의 진정한 잠재력이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베일도 더하고 미드필더진의 모습까지 생각해보면 분명 가능하죠. 전반전 시작한 지 1분이 채 되기 전에 한 골을 기록한 손흥민의 엄청난 득점과 이어진 해리 케인의 2골 폭격은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 충분한 훌륭한 플레이였습니다. 전반전은 말이죠. 게다가 해설자들은 손흥민과 케인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코멘트를 남깁니다. 왜 케인과 손흥민에 대해서 알면서도 수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간단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왜냐면 해리 케인의 능력으로 자신의 포지션에서 상대방을 떼어내고 손흥민의 질주 파워는 막을 수가 없고 그야말로 퀄리티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질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인은 자신의 본래 포지션보다 좀 더 내려와 어떤 수비수가 자신을 담당해야 할지 헷갈리게 하며 그 상황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토대로 손흥민에게 좋은 공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간을 찾아내는 해리 케인의 능력과 정확한 킥은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손흥민의 스피드와 손흥민의 말도 안 되게 정확한 마무리 능력이 합쳐져 나오는 시너지인 거죠. 그리고 해설진이 언급한 더 많은 질주는 바로 가레스 베일의 등장이었는데요. 모두의 기대를 받던 베일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몸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도 전에 너무 많은 기대를 받은 탓일까요? 게다가 손흥민이 나간 뒤 토트넘은 그야말로 재앙을 맞이했죠. 이에 대해 경기 후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인 맨 오브 더 매치에서는 손흥민의 교체가 이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맨 오브 더 매치에서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에 대한 분석 중 손흥민의 교체에 대해 주목하는 장면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이 끝나고 웨스트햄이 무승부나 이길 수도 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경기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한 팀 셔우드의 발언 상당히 공감하시죠? 거기에 수많은 토트넘 선수들 케인, 손흥민, 호이비에르, 은돔벨레, 시소코 등이 잘하고 있지만 그 뒤로 무리뉴가 교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교체를 한다면 자동적으로 교체 전만큼 공격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뉴는 경기가 10분 남은 시점에 손흥민 대신 루카스 모우라를 투입합니다. 해설진은 무리뉴가 손흥민 그리고 은돔벨레 등이 빠져있는 스쿼드가 상대를 더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며 심지어 베일이 들어온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베일의 기회를 봤는데 분명 베일이 공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 공을 잡았으면 넣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더 빠르고 손흥민은 계속 훈련을 해왔고 손흥민은 준비되어 있고 베일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일을 데려오자 신데렐라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생각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상당히 단호하게 손흥민과 베일의 차이를 지적한 팀 셔우드의 뼈 때리는 분석인데요. 이런 팀 셔우드의 분석은 토트넘 팬들이 생각하는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한 팬은 웨스트햄전을 보고 10가지 결론을 냈다며 정리했는데 수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외국 팬들이 웨스트햄전을 통해 내린 10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케인은 월드클래스고 그가 부상이 없다면 이번 시즌 뭔가 일을 낼 수 있을 듯하다. 둘, 손흥민과 케인의 듀오는 월드클래스이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 힘이 줄어들었다. 케인이 해트트릭을 원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손흥민의 질주가 자주 무시되었다. 셋, 베일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다. 출전은 했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이해할 만하다. 넷, 우리는 손흥민을 경기장에 놔두고 혹시나 올 기회를 대비해야 한다. 모우라가 공을 건드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건들더라도 손흥민이 득점 확률이 더 높다. 다섯, 산체스는 힘든 경기를 했지만 훌륭하다. 패스도 잘한다. 하지만 뭔가 오늘 긴장한 듯했다. 그의 자책골은 그런 긴장감의 결과인 듯하다. 그의 스피드는 수비 라인에 꼭 필요하다. 여섯, 우리는 은돔벨레가 90분을 뛰어줘야 한다. 은돔벨레가 나가자마자 경기를 놓아버렸다. 은돔벨레가 윙크스처럼 마지막 순간에 란지니에게 공을 내줬을 것 같진 않다. 일곱, 무리뉴는 교체를 잘못했다. 손흥민이 나갈 때 도어티나 오리에가 들어왔으면 모우라보단 나았다. 여덟, 레길로는 훌륭하다. 그가 한 모든 행동이 좋았고 어시스트도 훌륭했다. 이번 시즌 주요 선수다. 아홉, 이 상황에 베르바이는 벤치 선수다. 지친 수비수를 상대하게 하는 게 오늘보단 낫다. 열, 후반전은 너무 콧대를 세운 채로 경기했다. 많은 선수들이 3골을 넣은 뒤 건조해 보였다. 우리는 악셀을 끝까지 밟아서 맨유를 상대로 그랬듯 6대0까지 밀어붙여야 했다. 3대3으로 비겼지만. 시즌 초에 케인이 폼이 올라오기 전 자가격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겹치고 네이션즈 리그까지 뛰다 와서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 케인은 안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혹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즌 첫 경기인 에버튼과의 경기를 진 이유 중 하나죠. 이번에 베일 역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베일의 경우 후반 20분이 남은 상황에 3골 차로 앞서 있는 상황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선발로 바로 나선 케인의 경우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체스의 아쉬운 판단으로 인해 터진 자책골이 웨스트햄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을 간절함으로 놓지 않았던 웨스트햄은 원더골을 기어코 꽂아 넣으며 승점을 가져갔는데요. 과연 베일의 폼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KBS 공격진은 그 이름만큼 위협적일지,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는 과연 언제쯤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게 될지,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폼을 보이는 현재 상황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승이라는 예측이 따라붙는 토트넘의 기대감만큼 가득한 부담감을 과연 팀이 떨쳐내고 한 경기 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